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은 영장 기각의 의미입니다. 네, 조국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됐죠.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법원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했는데요. 조국 전 장관은 방어권 행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동시에 검찰도 일정 이상의 수사 명분은 챙겼다. 이런 평가가 종합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법원의 논리는 뭐였죠?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됐지만 조국 전 장관의 주거지가 일정하고 진술 태도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없다고 볼 수가 있다. 그리고 배우자가 구속되어 있는 등의 그 밖에 다른 사정과 또 범죄의 중대성이 크지 않다는 점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지금 구속 수사는 불필요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는 없다 이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됐다? 이게 만약에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지 않았다든지 불충분하다는 논리로 영장이 기각이 됐다라면 검찰 수사가 제대로 안 됐던지 아니면 혐의를 잘못 적용했다. 그래서 이제 구속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예. 상당히 검찰 수사에 타격이 있었을 것인데요. 예. 하지만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된다는 것은 현 시점까지 진행된 이 수사의 내용을 봤을 때 죄가 될 확률이 있어 보인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즉 이 대목은 검찰에 유리한 표현이 되는 셈입니다. 반면 이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속을 시킬 정도가 아니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조국 전 장관에게 유리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 죄질이 좋지 않다. 이 표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거 이제 어제 구속 기각 결정 직후에 나온 보도들을 보면은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런 표현이 들어있는 것으로 이제 나왔었는데요. 예. 하지만 이 이후에 기각 사유 전문이라고 돼 있는 자료가 공개가 돼서 이것을 보면은 죄질이 나쁘다라는 표현 대신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보도 내용의 어떤 진위 논란 이런 게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이 기각 사유 전문이라는 것은 판사가 검찰에 보내기 위해서 작성한 내용이고 이건 기본적으로 비공개되는 내용이라고 하거든요. 예. 개인 정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따로 언론 보도용으로 판사가 이제 따로 이제 작성을 하는 게 있는데 죄질이 좋지 않다라는 표현이 여기 들어갔기 때문에 좀 생긴 오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보도용 축약본에 죄질이 좋지 않다는 표현이 들어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각 사유 전문에는 뭐라고 써 있다는 거예요, 그 대목이? 이 죄질이 좋지 않다로 요약된 대목이 풀어서 써 있는데 예. 그걸 설명을 드리면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즉 검찰이 제기한 혐의의 내용을 마찬가지로 인정하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네요. 어쨌든 영장 기각 이후 청와대도 입장을 냈죠? 그렇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이번 결정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인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또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것에 대해서도 직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해서 명확하게 판단되길 바란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요. 예. 종합해보면 대체적으로 좀 영장이 기각된 사실에 대해서는 좀 이제 긍정적인 분위기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법원이 직권남용 등의 표현을 구체적으로 써놓은 거에 대해서는 그건 좀 문제이지 않느냐라는 기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장 심사만 하는 법원에서 왜 여기까지 갔느냐? 유무죄 다툼은 본안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런 거네요. 네. 검찰은 입장 냈나요? 검찰은 언론에 이제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죄질이 나쁜 직권남용 범죄를 법원에서 인정한 이상 이 사건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라는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역시 죄질이 나쁜 직권남용 범죄를 인정한 이상 요걸 중요시하는군요. 그렇죠. 다들 이제 좀 자신들의 어떤 눈에 들어오는 부분을 그렇죠. 좀 강조하는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자, 두 번째 항목은요. 말로 안 되면 의결권으로입니다. 의결권, 국민연금. 그렇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가 오늘 적극적 주주권 행사 대상의 기업과 범위 그리고 절차 등을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의결을 했는데요.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에서 횡령, 배임, 사익 편취 등으로 기업 가치가 떨어지는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개선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이사 해임이라든지 정관 변경 등의 주주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다만 산업 특성과 기업 여건을 판단해서 이런 주주 제한을 하지 않거나 철회할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도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어떤 취지예요, 그러니까? 이 기금운용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능구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게 불필요한 경영 간섭이다라는 이제 비판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 기업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고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라도 자의적으로 되지 않도록 원칙과 기준, 절차를 투명하게 규정을 해서
주주 활동에 대한 시장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이다라고 이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예. 더불어서 이제 가이드라인 제정을 지지하는 시민단 사회단체들도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사 및 회사의 불법 편법 행위로 인한 손해는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의 수익률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상황을 막아야 된다라면서 미국에서 뇌물죄로 벌금을 물게 된 삼성중공업이나 불공정한 합병 비율을 산출해서 문제를 일으킨 삼성물산 등에 대해서 소송에 나서야 한다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재계 쪽 반응은요? 경청과 전경련 등의 주요 경제단체들은 오늘 결정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정부가 무리한 가이드라인 도입 의결을 강행을 해서 노동계나 시민단체 등이 이 기업의 경영에 개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은 문제다, 이런 주장인 것인데요. 따라서 가이드라인의 실시에 앞서서 외부로부터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도록 이 기금 운용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일부에서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아예 오늘 통과된 가이드라인을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재계각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횡령, 배임, 사익 편취 등으로 기업 가치가 떨어졌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이사 해임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내용이죠. 기존에 이제 뭐 스튜어드십 코드 이렇게 이제 규정됐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이제 그 그러니까요. 절차나 기준을 적용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경제단체가 반발한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 횡령, 배임, 사익 편취하겠다는 뜻인가요? 뭐 그렇게 볼 수는 뭐 그렇게 사실은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건데요. 근데 기업들의 입장은 뭐 알아서 이제 자정작용을 통해서 주주총회나 이런 데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정부가 이제 일방적으로 나서서 밀어붙이는 것은 문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이 정부 입맛대로 움직이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네. 그 우려는 정말 불식시킬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시사회기 세 번째 항목은 광역지자체장의 예비후보 후원회입니다. 무슨 소식이에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지방선거에 출마했을 당시에 이 광역지자체장 예비후보의 후원회 설립을 전면 금지한 정치자금법 6조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었는데요. 예. 오늘 이제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8대1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라는 소식입니다. 예. 이에 따라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국회는 관련 법률을 개정을 해야 되고요. 그 전까지는 현행 법조항이 적용이 되는데 이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022년부터는 아예 이 법조항이 효력이 없어지게 됐기 때문에 국회가 이후에 나서야 될 것 자, 같습니다. 헌재의 논리가 뭐죠?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선거보다 지출하는 비용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후원회를 통해서 이제 선거 자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큰데 무금 가능 기한이 지금처럼 제한되고 있는 것은 이제 문제다라는 것이고요. 게다가 이제 군소정당이나 신생정당의 무소속 예비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 선거 비용 보전을 받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후원회를 통한 모금을 열어줘야 된다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논리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